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는 정의안의 건강 톡톡,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 그리고 또 뉴스 중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가 역시 건강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겪으면서도 건강이 역시 중요하구나 하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과거에 지나갔던 그 코로나 3년의 암울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성장을 한 분야도 역시 건강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쏟아지는 이 많은 건강 정보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뭔가 더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이 병일까 약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목해 주실 거죠? 주목! 예전에는요, 우리가 못 먹어서 영양 실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안 먹어서 영양 부족인 세상입니다. 먹을 건 많은데 일부러 안 먹는 거잖아요. 아예 굶는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육류 다이어트, 곤약 다이어트, 야채 다이어트,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식단들은 대사순환을 나쁘게 하고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런 식단은 생리불순, 조기폐경, 노화 촉진, 불임은 물론이고요. 다이어트 후의 요요 현상, 탈모, 이런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20%가 영양 결핍 상태라고 하니까 성인 여성 5명 중에 1명은 자기 식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름다움을 위해서 건강을 포기한다면 그게 과연 아름다움일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동물성 지방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식물성 지방만 먹고 있다거나 또 식물성 지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더 많이 섭취하시는 분 많으시죠? 과연 식물성 지방이 동물성보다 몸에 더 좋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물성 지방보다 건강하다고 알려진 식물성 지방도 많이 먹으면 역시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어떤 지방이든 상관없이 지방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이롭습니다. 사실 이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제대로 줄여야 할 지방은 트랜스 지방인데요. 마가린이나 쇼트닝에 많은 이 트랜스 지방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바삭하고 고소한 이 빵, 이런 데 또 마가린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빵을 고를 때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을 피하고 싶다면 거친 빵, 딱딱한 빵을 고르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자에도요, 이 트랜스 지방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건강에 안 좋다면서 동물성 지방은 안 먹으면서 과자 먹기를 즐기는 것은 건강에 더 나쁩니다. 튀긴 음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름을 재활용할수록 또 고온으로 가열할수록 트랜스 지방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밖에서 사 먹는 튀김 음식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기름이 공기와 닿아서 산패가 되어 있으면 1군 발암물질이 생기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암을 비롯해서 이런 발암물질은 심혈관 질환과 또 뇌혈관 질환,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콩기름,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 산패된 것 먹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 인스턴트 음식과 육류만 먹는 사람, 또 운동할 시간이 없는 사람, 또 식사를 제때 챙겨 먹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사람일수록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평소에 식사를 통해서 부족해질 것 같은 요소들을 이 건기식으로 보충하겠다는 생각에서였을 겁니다. 제가 약을 처방할 때요, 환자들이 최근까지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과 건강기능식품 먼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중복되는 약들도 너무 많은 게 문제지만 또 너무 많은 종류의 건기식을 챙겨 먹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과연 이런 건기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양소와 에너지원은 이 밥상에서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육류를 선호한다면 육류만큼 야채도 섞어 먹어야지 건강의 균형이 잡힙니다. 이 식사를 제때 제대로 챙겨 먹는 것이 선행되고 나서 충실한 식사로 보충할 수 없는 필수 요소 정도만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완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주객이 바뀐 셈이죠. 그래서 이 건기식도 과다 복용하거나 중복되면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또 만성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건강은 밥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뭘 먹느냐, 뭐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고 봐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 치료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것이 평소 식사 종류와 식습관입니다. 이 환자 본인도 이 스스로 식사일지를 써보면서 자신의 식습관이 문제가 있다는 걸 크게 깨달았다는 분이 많은데요. 매일 똑같은 식사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매일 먹는 이 음식이 환자 병을 만든 거니까요. 그리고 매일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이 식사 일지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식습관 교정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건기식 광고도 워낙 많고요. 새로운 제품도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이 건기식 대유행의 시대인 게 분명합니다. 환자들마다 최소 3가지에서 많으면 10가지 이상의 건기식을 복용하고 있는 사례를 매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밥상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질병 해결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눈앞에 놓인 밥상을 살펴보세요. 이 밥상이 병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하니까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매일 먹는 밥상이 병도 되고 약도 된다는 얘기였는데요. 첫 번째, 안 먹어서 생기는 영양 부족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식물성 지방도 지방이라는 사실. 자, 세 번째, 밥이 우선순위, 건강기능식품은 그 다음이라는 거. 네 번째, 밥상이 병이 되고 약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매일 먹는 밥상이 병이 되고 있는지 약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가족분들의 건강 밥상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의안의 건강 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